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가 볼게요. 이제 뭐 들어갈 거냐면요. 보세요. 여기 광역 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 제시를 했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구체화 시켜주는 거. 뚫어 하는 게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 제시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가꾸는 과정이에요. 그때 그 관리란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발, 정비, 보전. 뭐라고요? 개발, 정비, 보전. 자, 같이 해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 얘는요 30회도 나왔어요. 여기도 기출돼 있고 무조건 매년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29회 때는 두 문제, 30회 때는 한 문제. 근데 요거 나왔던 게 다시 나왔어요. 나왔던 게 또 나왔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1회부터 30회까지 한 번도 안 쉬었던 문제. 한 해에 두 문제까지. 왜? 뚫어 그러면 우리 돈 뺏어가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자주 내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도시군 시 또는 군. 여러분 어느 정도 숙달되니까 제가 여기만 이제 동그라미 쳤잖아. 밑줄을 여기만 끊었죠? 군만. 이게 키워드니까. 군의 관리란 단어를 뭐라 표현했어요?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관리란 단어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토지의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순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정비, 보존에 의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의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이런 거 알면 법학을 읽어나갈 때 책이 읽기가 참 편해져요. 여기 키워드, 여기 가로 안에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토지 이용부터 여기까지 키워드가 뭐라고요? 등이 뭐예요? 그 밖에 알았어. 이렇게 기타 등등 뭐라고요? 그럼 요 등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써도 여기다가 성진이하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등 안에 성진이가 있는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이게 기타 등등이니까요. 그러니까 공법책에 띠링띠링 등 나면 그건 의미가 없는 문장이에요. 단순 무엇에 불과한 거다. 예시. 그러니까 띠링띠링 등 그러면 그 대표 단어 하나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타 등등이니까요. 요건 핵심 키워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키워드는 개발, 정비, 보존하는 계획을 말한다. 어디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그게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화 시킵니다.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수업을 해요. 요것만 가지고. 딱 한 달 정도의 수업 분량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공법은 상하 수직 관계로 되어 있죠. 상하 수직 관계죠. 국가와 누구? 국민. 나와의 관계가 상하 수직 관계였죠. 그래서 이 공법은 항상 이걸 참 좋아해요. 체계적 지위. 뭐라고요? 말이 좋아 체계적 지위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뭐라고요? 줄 세우기, 계급, 상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하여 요 계획 간의 이제 줄 세우기랍니다. 계획 간에. 자, 계획 간의 줄 세우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대상 범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국가계획. 뭐라고요? 국가계획. 국가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니까요? 전국 토지. 뭐라고요? 전국 토지. 그러면 이 국가계획 안에는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의 도시가 국가 전국 토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다시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 하나인가요? 도시 하나도 국가계획 안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국가계획 안에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는 것도 도시 하나가 다 포함되어 있죠. 국가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셋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계획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부모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국가계획 그럼 이제부터 아빠 그럴게요. 뭐라고요? 아빠. 요거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입문서에 다 있어요. 입문서 공법 첫 페이지에 다 있으니까 그냥 쳐보세요. 여기 봐, 여기. 자, 국가계획을 뭐라고요? 아빠. 그러면 여기가 요 안에 다 포함됐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첫째, 둘째, 셋째. 줄 잘 세웠나요? 2개 이상 도시 하나, 하나 일부. 뚫어 그랬으니까, 도로 뚫은 거니까. 그러면 아빠는 자식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나요? 모범을 얘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침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우리말로는 모범, 기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뭐 해야 될까요? 부하. 뭐 해야 된다고요? 부하, 적합해야 되는 겁니다. 적합, 일본식 한자로 부합. 다시요. 그럼 첫째는 둘째한테 뭐가 돼야 돼요? 지침. 둘째는 셋째한테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1학번 용어정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동생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정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묶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시.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될까요? 부하. 적합해야겠죠?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야 되고요? 부하. 이제 요건 기본 문제. 여기서 이제 시험자가 나옵니다.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할까요? 국가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할까요? 누구요? 국가계획. 아빠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거예요? 좀 대답하는 사람 뭐요? 자식이? 그건 집구석이라 그래. 안 돼, 안 돼. 무조건 누가 이겨야 돼? 아빠. 엄마와는 좀 안 되는 것 같더라, 우리 아들 보니까. 그러나 저한테는 죽어요. 저는 우리 아들 날 잡아서 패버립니다. 가만 뒀다가 딱 쌓아놨다가 지 엄마한테 너무 반항을 심하게 한다. 그날은 옥상 가자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날 이후부터 또 안 듭니다. 아빠와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아빠. 그죠? 다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충돌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광역도시. 자, 심심한데 법률 용어 하나 만들어 볼까요? 2번과 3번을 합해서 뭐라고 부른답니다. 법률 명칭으로. 두 단어의 공통된 단어만 끄집어내 보세요. 뭐라고요? 도시군. 여러분 보고 있는 페이지 맨 밑에 있을 거예요. 도시군 계획.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4페이지에 있죠?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 그러면 도시군 계획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기본 플러스 관리. 기본 플러스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광역 도시는 도시군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혼난다. 잠깐. 어디서 이게 나왔어 방금. 둘 이상. 광역도시는 몇 개 이상의 도시? 둘 이상. 여기는 도시구는 도시 몇 개? 그 두 개가 하나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원리까지 알면 얼마 좋아.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풀어요. 점군. 뭐라고? 점군. 얘는 점군이 없어. 그래서 아니야. 너무 유치한 방법이에요. 근데 원리를 알면 참 쉬운 거죠. 보세요. 광역은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 도시군은 도시 몇 개? 하나. 그럼 2개는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 넓은 범위니까요. 여러분 상위 계획이니까. 이렇게. 요 둘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설명 못했던 것을 시작할게요. 3페이지 돌아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 못했던 거 하나씩 다시 다 구성해 줄게요. 국가계획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국가계획 하면 제가 이게 법의 하자라고 그랬는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느껴야 돼요. 자, 국가계획 하면 누가 수립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했나요?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서 수립하는 계획 중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랬죠. 뭐가 하자냐? 국가계획은 아빠니까 광역도시계획을 담고 있어야 되죠. 담았어요, 안 담았어요? 그게 법의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광역도시계획 X 써놓고 출발했죠. 아까 출발할 때 여러분 거기다가 광역도시계획 X 썼어요, 안 썼어요? 그게 X하고 썼죠. 국가계획 안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설명할게요. 옛날에 이 자리에 국가계획이었습니다. 여기가 국가계획 자리였어요. 과거에. 그럼 여기가 국가계획이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건 맞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기본관리 담은 건 맞죠? 그때는 용어제가 깔끔했어요. 왜?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고 국장이 수립하고 여기에 있으니까 기본관리를 담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죠? 자, 광역도시계획 몇 개 이상의 도시? 국가계획은 전국토죠. 어때? 2개 도시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전국토가 있죠. 질서가 잘못됐죠. 그래서 체계적 지위를 개정을 해요. 법률 개정을 통해서 야, 국가계획 자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여기가 맞네. 라고 이렇게 끌어올려줘요. 그럼 여기 이제 체계적 지위는 맞아떨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맞아떨어졌으면 국가계획의 체계적 지위만 개정을 했어야 될까요? 국가계획은 하는 용어 정의도 개정을 했어야 될까요? 근데 요것들이 요걸 안 해버렸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국가계획이면 당연히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수립하고 광역 기본 관리를 모두 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광역 도시계획이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 하자. 법에 뭐라고요?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어의 뜻을 물을 때만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은 하고 문제가 나오면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OX,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가계획은 하고 나면 광역도시계획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첫 번째 법에 하자. 출제위원들 꼭 보시라고 제가 꼭 문제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들은 법에 틀린 거 찾으면요 무조건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입법 촉구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틀린 문제, 이론이 틀린 거 찾으면요 문제를 기출시킨 다음에 학회 같은 데 가서 야, 이번에 내가 이런 문제 한번 기출시켰는데 그 법이 틀렸더라. 우리 고치자. 그러면서 논의를 시작한답니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랍니다. 그래서 자, 국가계획은 하고 용어정의 문제가 나오면 단어의 뜻을 물으면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 못했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 문제에서 여기서 우리 2번 문제를 설명 못했어요. 아까 1번까지 설명했죠? 여기는 낙서가 안 되고 깨끗할 거예요. 이제 보니 별거 아니네. 보세요.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이게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첫째와 둘째가 서로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해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합니다.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첫째한테 안 맞아봤나? 난 셋째 우리 집. 난 지금도 첫째하고 이야기 안 해. 어릴 때 왜 이렇게 나를 때리던지. 절대 지금도 얘기 안 해. 첫째. 둘째 싸우면 무조건 누가 얘기해요? 둘째 할 때는요, 제가 어릴 때 덤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형 군대 갔다 오니까 갑자기 주먹이 이만하더라고. 그날 이후로 또 맞기 시작했지. 둘째하고 셋째 싸우면 누가 이거요? 둘째.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6번 나왔고요. 그 중에 3번은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 이런 문장이. 광역과 기본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나가요? 광역, 도시계. 요 체계적 지인만 가지고 한 문제입니다. 여기다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살붙이는 과정을 진행해 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 단어 하나씩 읽어봅시다. 여기에 국가계, 광역계, 기본계, 관리계. 자꾸 이런 게 입에 붙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이렇게 왔나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산. 제가 봤을 때는 민둥산도 안 되는 것 같아. 요 단어를 못 넘어와요. 그러니까 책을 버려버린 거야, 공법을. 다시.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있답니다. 요걸, 요놈 가지고 4시간, 한 주. 요놈하고 요놈 가지고 2시간. 그 다음에 요거 4시간. 요건 4시간. 아이고. 요건 4시간, 요건 4시간. 요거 1시간. 해서 요놈만 가지고 총 수업이 11시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12시간 아니구나. 15시간 수업을 해야 돼요. 한 달 거의. 거의 4주 한 달 수업을 합니다. 요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 관리계획 내용을 펼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단어 뜻을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을 뭘로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한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페이지에 보면 바로 뭘로 연결돼서 가냐면 도시군 계획 끝나면 맨 밑에 용도 지역 나오죠. 지금 그거 찾지 마시고 거기서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근차근 풀어줘요, 법이란 게. 그럼 일단 구성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로 끌고 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도 지역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 용도가 뭐죠? 용도. 봐요. 쓰임새. 그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죠? 틀리면 뭐 얼굴 좀 빨개지고 대신 내년 겨울은 참 따뜻해질 거예요. 순간에 쪽팔리면 내년 겨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틀리면은 자기가 고치는데 쉽게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한테 옳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어려운 것은 힌트 다 줄게요. 그럼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여러분 아는 단어로 저 주거지역. 여기 주거지역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발음 잘못하면 죽어. 그래요. 집 지어 사는 거, 생활하는, 거주하는 곳이에요. 상업지역. 여기 상업지역이죠. 상업 업무. 장사도 하고 업무도 보고. 공업지역. 저기 구로공단. 녹지지역. 따라서요. 푸르딩딩. 그 녹지지역. 이런 토지의 쓰임새, 여기다는 집을 만들어라, 여기는 상가 빌딩을 만들어라, 여기는 공장을 만들어라, 여기는 보존해라. 이렇게 토지의 쓰임새들을 정합니다. 총 21개까지 나눕니다.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21개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공부합니다. 뭘 공부해요? 용도 지구는요, 얘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누구의 기능을 증진한다고요? 용도 지역. 얘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얘가 들어가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좀 리얼하게 얘 한번 들어줘 볼까요? 자, 여러분 땅이 용도 지역이 뭐냐 그러니까 자, 상업지역이랍니다. 무슨 지역이요?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이면 여기에 나이트클럽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나이트클럽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나이트클럽을 만들면 여기에 이제 네온사인이 뭐가요? 네온사인이 삐까번쩍 해야 되나요? 밤새? 그러면 여기에 누가 꼬이죠? 불나방이 꼬이나요? 뭐 꼬여요? 불나방 여기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나 출근하는데 여기 나이트에서
요 불나방들이 날개 다 찢어져 가지고 기어 나오더라고요. 요 강남역 앞에? 못 봤어요? 나오더라고. 아침에 좀 일찍 왔거든. 첫날 개강한 날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하여튼 그랬어. 근데 경건한 마음을 요 찢어진 불나방들이 다 헤쳐버리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밤새 네온 사인을 키워놓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화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이 그럽니다. 야, 저기 강남구에 거기 있는 나이트 1시간 불 켜. 1시간 꺼. 1시간 켜. 1시간 꺼. 1시간 켜. 1시간 꺼. 네온 사인을 1시간 켜놓으니까 퇴근하면서 와 불나방들이 꺼여요. 그 1시간 꺼요. 끄니까 불나방들이 퇴근하다가 아니 오늘 가게 쉬는 날인가?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서 분가루 다 닦고 베란다에서 보니까 어이 불 켜졌네. 다시 분가루 바르고 나와요. 그냥 뒤집어 자요. 그러면 여기가 불나방이 제대로 꺼요 안 꺼요? 지금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용도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죠. 그러면 누가? 용도지구가 여기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데 들어가는 용도지구가 뭐냐면요. 방화지구가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가슴에다 불 지르니까 불 못 지르게 하잖아.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화재를 예방하는 지구. 여기 상업지역에 방화지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기에 건물은 나이트클럽은요. 자, 내화구조. 무슨 구조요? 불에 견디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네온사인은 자, 불연재료. 불에 타는 재료, 안 타는 재료. 이제부터 간판만 보이면 나이트 꺼내봐. 불 붙여봐. 붙으면 이거 불연재료 아닌데? 불 안 붙으면 여기 방화지구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방화범이 돼 있겠지만. 그래서 간판값이 비싸요. 요것 때문에. 지금 내 건물을 건축할 때 불에 견디는 구조, 불에 안 타는 재료를 썼으니까 건물값이 올라갔죠. 상업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켰어요. 얘가 강화시켰어요. 강화. 기분 나쁘게 했어요. 기분 나쁜 것을 강화라 그래요. 그러면서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했나요? 보세요. 나이트클럽의 네온사인이 불에 타요 안 타요? 밤새 키워놔도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꺼요? 불나방. 새벽에 기어 나왔나요? 나오더니까 날개 다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상업지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완해 준 것을 용도지구 그럽니다. 뭐라고요? 용도지구.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가르칩니다. 용도지역을 사장, 용도지구를 비서, 보좌관, 투 하더만. 보좌관 투. 공부해놓고 안 보셨죠? 자, 사장과 누구요? 비서와의 관계. 맞죠? 용도지역이 뭐예요? 사장. 용도지구요? 비서. 여러분 집에서 뭐예요? 용도지역이요? 용도지구예요? 집에서? 희망사항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우리 집에서 용도지구입니다. 우리 마님이 용도지역. 우리 마님이 청소해 그러면요. 저는 걸레로 닦고 우리 아들 놈은 청소기 돌리고 우리 딸내미 거요. 사랑이라고 강아지. 걔는 막 털로 닦고. 우리 집에 비서가 셋이 있어요. 사장이 능력 있으면 비서 열어둘 수 있다. 보스는 온리 하나. 마누라는 온리 하나. 중복 안 돼. 일부 일처제. 왜 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됐어요? 자꾸 단어를 주변 걸로 표현해내야 돼요. 그러면 기왕이 왔으니까 설명해 버릴게요. 용도구역. 뭐라고요? 요놈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센 놈. 젤로 센 놈. 젤로 뭐라고요? 센 놈.
그러니까 용도구역은요, 용도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요, 따로 정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거 읽어봐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이게 뭐죠? 그린벨트, GB. 뭐라고요? GB. 녹색 벨트죠? 영국에서 그린벨트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영국도 우리처럼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공기술이 발달돼서 위성을 띄워요. 그러니까 위성을 띄워서 영국에서 도시 사진을 찍어봐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경계를 두고 녹색 띠가 형성되더랍니다. 녹색 띠, 그린 벨트, 개발 제한구역. 나중에 와서 꼭 이런 사람 있다. 선생님, 개발 제한구역과 그린 벨트는 어떻게 달라요? 그냥 녹색 벨트로 확 묶어버립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개발 제한구역. 토지의 사망 선고. 토지의 사망 선고. 그 용도 지역이 뭐든 용도 지역이 뭐든 얘가 들어가면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제일 센 놈. 얘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발 제한구역을 우리 학자들이 토지의 사망 선고로 하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 이건 사망 선고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인데 개발 제한구역은 딱 이쯤이 맞지 않을까? 뭐라고요? 내사는 가끔 눈 떠요, 안 떠요? 눈 뜨면 대박이죠. 가끔 그린벨트 풀려요, 안 풀려요? 대박이잖아. 그게 사망 선고예요, 내사예요. 그 누워있는 동안 아무것도 못해. 얘가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센 놈. 다시 봐봐요. 우리 마님, 저하고 우리 아들과 우리 딸내미.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 1년에 한 달간 지 엄마 말고 내 엄마가 와 있어. 우리 집에. 내 엄마. 내 엄마. 시 어머니. 아주 그때는 행복 무찔러 버립니다.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우리 엄마 딱 내려가자마자 발로 차요. 청소해요.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표현됐나요? 네.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용도, 구역 단어 좀 설명할게요. 여기 좀 알아둬야 될 게 많아서. 자, 같이 읽어요. 개발 제한구역. 토지의 사망 선고. 도시 자연 공원구역. 뒤에서 설명 다 해요. 또 다 나와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연자 빼고 읽어봐요. 뭐라고요? 옛날에 그걸 도시공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평지에다가 나무 심고 잔디 심고 그 공원 가꾸는 것을 도시공원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뒷동산 있으면 밀어요? 살려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된 거예요. 예전엔 밀었지만 지금 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린다. 자, 따라서요. 뒷동산. 도심의 녹지축을 유지하는 거나 얘나 똑같아요. 효과는. 개발 제한구역이나. 똑같이 개발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일까요? 나쁠 땅일까요?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자, 좋은 땅 손 들어봐요. 빨리 높이 들어봐. 이따가 지갑에 있는 돈 다 놔주고 가. 이따가 다 주고 가. 가만히 있어. 지갑 털고 가 있다가. 잠시고 뭐고 털고 가. 내가 절대 사기 안 당하게 해줄 테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따라서요. 저주받은 땅. 방금 손든 사람 내가 지금 다 째려보고 있어. 저주받은 땅. 그런데 있잖아요. 요게 기획부동산이 요즘에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가화를 조절하고 있는 땅이에요. 시가화를 뭐하고 있다고요? 도시 만드는 것을 조절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때 이 조정이 금지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시가화를 조정하고 있는 땅이 오니까 산다니까요. 지갑 열었다가 시가화 뭐라고요? 조정구역. 자, 따라서요. 신시가지 만드는 것을 조정하는 5년에서 20년 동안 개발을 못하는 구역.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어요. 인천에 영종도 있죠.
인천국제공항 있죠. 거기 배후단지 350만 평이 묶여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막 카지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혹시 동투 아시나요? 동탄투. 화성시 여기가 그 살인의 추억이잖아요. 여기가 그 살인의 추억이에요. 화성시가 동탄이. 아니 엊그제 걔가 자백해서 시체 찾으러 갔는데 아파트 지어버렸잖아. 그 밑에 깔려있어서 못 찾았잖아. 귀신을 깔고 살아. 동투. 근데 여기 개발할 때 화성 그랬으면 그렇게 인기를 못 얻었을 거예요. 동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던 거예요. 살인의 추억에. 그럼 피가 2억 3억 붙었잖아요. 여기 초창기 개발할 때. 너무 투기가 되니까 동탄2 화성시 반경 2km를 시가와 조정구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가 저주받아 버려요. 용인시, 오산시, 우리 동네 평택시. 요 세 군데 뭐가 들어요? 반경 2km 범위에 조금씩 들어가요. 화성시하고 네 군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동탄2에서 기획부동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시가화를 조절하는 구역입니다. 라고 곧 시가화됩니다. 라고 팔아먹는. 2027년에 풀리거든요. 여기 묶여가지고 지금 2027년 12월 달에 풀리니까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가면 안 돼요. 시가화 조정구역 그러면서 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요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시가화 예정구역. 그건 떼돈입니다. 그건 돈입니다. 시가와 예정구역은 돈 되는 땅인데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저주받은 땅. 그 다음에 여기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라고요? 바닷가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개발 못하게 하겠죠? 이게 용도구역 제일 센 놈.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읽으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건 나중에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추가되는데요. 얘가 실제로는 대박입니다.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대박인데 원래는 올 12월 31일자로 죽어야 돼요. 12월 31일자로 사망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근거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5년간 살려줍니다. 5년간 살아났어요. 어디에 들어왔냐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입지 빼고 읽어봐요. 규제 최소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 있는데 신도심의 상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 구도심이 슬럼화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규제 최소화 구역을 구도심의 입지잖아요. 그 입지 지역에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신도심으로 빼앗긴 상권을 되찾아오겠다. 이게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처음에 만들 제도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서울특별시에 어디 들어가냐면 삼각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군 부대 평택으로 이전하죠. 그 자리 개발하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안 되니까 업자들이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최소화 구역으로 정해줍니다. 저기 인천 역사에 있습니다. 인천 역사와 그 앞에 주차장을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묶어서 주상복합으로 올립니다. 지하는 뭐하고? 지하철로 쓰고 인천 역사로 쓰고 그 다음에 포항하고 부산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거법은 만들어 놔야 되죠. 해서 들어온 게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예, 이런 게 용도 구역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반설을 공부합니다. 뭐 공부해요? 자, 기반설이 뭐죠? 따라하세요.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그게 기반설이라고요. 뭐라고요?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그런 것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그걸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합니다. 있잖아요. 요 기반설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 설치에 대해서는 주민이 누가요? 시장님 여기다가 도로 좀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안. 주민이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제안을 하게 하면 동네 사람들 누구나 다 막 시장님한테 뭐 해주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할 때
일정 숫자의 동의를 받아오랍니다.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요. 기반설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 제동이요? 5분의 4.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모아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공법에서 제한이 3번 나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이 나오고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나오고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 해서 제한이 법에서 3번 나오는데, 제한은 다 동의를 받아요. 제한할 때는 동의를 받더라는데 일반적으로 제한하면 얼마 이상의 동의면 된다. 3분의 1. 그 토지소유의 3분의 2 이상이면 동의면 돼요. 얼마 이상이요? 3분의 2. 그런데 누구만? 기반시설만 얼마 이상의 동의? 5분의 4. 왜 그러냐면요. 요게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쉬운 거, 우리가 제한하기 제일 쉬운 거, 도로 설치해주세요, 공원 설치해주세요 하고 제한하는 게 제일 쉽죠. 시장님한테 여기다 신도시 만들어주세요, 여기 재개발해주세요 라고 일반 주민들이 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할 때는 얼마 이상의 동의면 되지만 3분의 2. 요 기반설만큼은 얼마 이상의 동의? 5분의 4.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주민이 기반설 설치돼서 위반 제한할 때 동의 얼마라고 낼 것 같아요? 3분의 2. OX. X. 작년 기출문제 정답. 얼마다? 5분의 4. 이렇게 차이점을 비교하고 딱 묶어버리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들으시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제한 동의는 일반적으로 얼만데? 3분의 2. 기반설만 5분의 4. 우리가 가장 쉽게 제한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공부합니다. 무슨 사업이요? 이걸 4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4시간 공부하고 많이 하면 이게 9시간까지도 해요.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게 자,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요? 잠깐만요. 자, 여기 읽어봐요. 지구. 뭐라고요? 여기 지구는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는 지구 단위다. 아닙니다. 마곡지구 할 때 지구입니다. 우리 집 동삭지구 할 때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지구란 말이 뭐냐면 그 지구란 단어가 따라서요. 섹터. 블럭을 이야기합니다. 섹터 뭐라고요? 블럭.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섹터 블럭 단위의 개발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섹터 블럭 단위의 개발 계획. 도시를 전부 개발, 일부 개발. 올해 시험 문제 요것 나왔어요. 비서. 요 단어. 올해 시험 문제 요거. 지구 단위 계획 찾으라고 박스 쳐놓고 나왔어요. 개론에도 나왔어요. 개론 시간에 어제 개론했나요? 개론 시간에 공법이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개론생은 공법 공부하지 마람 하면 안 돼. 하여튼 다리를 걸어버려야 돼 내가. 지구 단위 계획.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섹터 블럭 단위의 개발 계획 이렇게 됐답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채색 구역.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합니다. 이게 관리계획 내용들이었습니다. 봐볼까요? 자, 1번 기출문제 봐볼게요. 주민은 기반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때 제한할 때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요? 5분의 4요? 5분의 4. 작년 기출문제 정답. 3분의 2로 나왔습니다. 대칭구조. 예. 5분의 4. 이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랬나요? 뚫어 그랬잖아요. 얘는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랬죠? 자, 요것 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오늘 숙제 내주려고. 자,
언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우리한테 효력을 발생하냐면요. 언제 우리한테 영향을 주냐면, 읽어봐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뭘 고시한 날이에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시험 문제는 뭐 다음 날 그러면서 나와요. 그럼 이 지형 도면이 뭐냐?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지형도, 지도, 상에다가, 지도에다가 요 관리계획 내용을 도로를 어디다 설치하고 공원을 어디다 설치하고 어디서 신도시 개발하고 어디서 재개발 재건축하는지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도상에다가 낱낱이 표기를 해주면 걔를 지형도면이라 부릅니다. 지형도면은 여러분 책상 있죠? 지금 책상 옛날 신문지 있잖아요. 좀 딱 책상 정도 크기 이 정도 크기에 하드 표지에 책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넘기게 되어 있어요. 수십 매로 되어 있겠죠? 수매로 되어 있어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딱딱한 표지로. 뭐 보통 2, 30만 원씩 합니다. 작은 도시는. 도시마다 가격이 약간씩 틀려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기가 좀 불편하겠죠? 신문지 크기로 이렇게 넘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걸 한 장에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한 장에 볼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총괄도라 그래요. 뭐라고요? 총괄도. 이게 어디 가면 있냐? 공인중개사 사무소 벽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형도면이에요. 뭐라고요? 지형도면. 다음 주까지 숙제 핸드폰 검사합니다. 셀카 찍어오세요. 뭘 배경으로? 지형도면을 배경. 뭘 배경으로요? 지형도면을 배경으로 뭘 찍어요? 셀카. 찍고 나서 돌아서서 지형도면을 가르치고 사람 가르치지 말고 누구 가르쳐요? 지형도면. 저것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군 계획 이미 공부했던 단어인가요? 자, 도시군 읽어봐요. 시 또는 군. 자, 확인 작업 한번 해주죠. 누구는 제외하고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하고 관할구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다 필요 없고요. 키워드 무슨 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기본계획과 뭘로 구분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 도시계획으로 구분한다. OX, X 이렇게. 우리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배웠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차피 다음 주 잊어먹고 올 텐데 또 설명해야지. 저 불나방부터. 불나방 했어요. 그래야 돼. 안 그랬으면 전부 다 불나방이 되게 만들어 볼 테니까. 자, 공법이라는 과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누구하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게 길잡이가 정말 필요한 게 공법인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또 1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아셨죠? 예.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